안녕하세요. 김문환입니다. 네, 저는 그 주식회사 한강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강산업 저희 회사는 국내에 그 산업용 세탁기, 건조기, 로라, 폴더를 다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장비는 해외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컨설팅과 그리고 이제 어떤 공장 설계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올리게 된 그 계기는 제가 그 앞전에 세탁산업의 미래라는 그런 강연을 제가 우리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 얼마 전에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 이후에 그 우리 이제 세탁 영업신고 관련해서 좀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컨설팅을 그만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허가를 못 내시고 저희한테 좀 따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산업용 세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장하는 부서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게 보는 데는 한 7가지 정도 부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게 되면요. 한 7개 부서를 제가 사전에 답사를 해서 사전 협의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허가과에다 접수를 하거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꼭 담당자의 그 메모를 직접 거기다 메모를 하고 그 내용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좀 민감한 경우에는 제가 녹취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녹음을 해서 제가 다 종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왜 지금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법령이 내가 세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신고제입니다. 그냥 관할 관청의 영업 허가를 담당하는 허가과나 위생과에서 그냥 접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수를 받고 나서 문제는 이제 이 부서에서 이걸 부서별 협의라고 해서 건축과도 가고 환경과도 가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고 나서 돌아온 그 부서별 협의 내용이 딱 또 자기 부서에 대한 입장만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이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환경법이랑 건축법이 나중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탁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신고제이고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하라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물환경보존법 별표 4에 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세탁기 용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이면 폐수 설치 신고를 하라 라고 또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따지면 이 기준이 넘을 확률이 거의 동네 세탁소 아닌 이상에는 그냥 넘는다고 보시는 게 무방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폐수 설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폐수 설치 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상 건축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단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 아니어도 되는 곳이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좀 제가 별도로 빼놓고요. 자,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폐수 설치 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상의 용도는 공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되고요.
근데 전자의 허가과에서는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싸우는 겁니다. 중간에 환경법을 놓고 왼쪽은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에 신고를 하라고 해놓고 그 기준 오른쪽은 신고 대상이니까 공지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안 맞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거를 우리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냐면 이거는 현행법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안 돼 있다라는 게 제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영업허가과를 먼저 갔을 때는 1, 2종 근생이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거나 건물을 임대했으면 나중에는 이 건물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땅도 계약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원인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또 복잡하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예 환경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찾아가서 그 기준이 이내냐 이후는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 그러니까 저 이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 기준이 다 초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부지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폐수 설치 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 아주 무슨 그 제재사항이 있는 청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이면은 폐수가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답변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는 게 이제 건축과죠. 건축과에 가서 만약에 거기 부지가 없다면, 건물이 안 져져 있다면 건축법상의 공장을 짓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요렇게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건축과에서 여기는 뭐 용도지역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다 되면 요거대로 저는 계획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허가과를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하수과도 갑니다. 네 번째 부서. 하수과는 왜 찾아가냐면 우리가 혹시 이거를 만약에 오수관로가 돼 있을 때는 그 폐수 처리 시설을 해서 그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할 것이고 그 오수관로가 없을 때는 그냥 개천에 직접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혹시 제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수과를 한 번 더 갑니다. 만약에 오수관로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종량제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버릴 수 있는 또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양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하수과를 한 번 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맨 마지막에 영업허가과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허가과를 가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영업허가과에서는 처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지를 갖고 갔으니까 이거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부서를 가서 미리 사전 협의를 해보니 여기는 폐수 설치 신고 대상이고 폐수 설치 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아예 미리 그냥 사전에 나중에 돌아올 보완사항을 미리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접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꾸로 부서별 협의를 하면 환경과나 건축과에서 의견이 맞기 때문에 1, 2종 근생에는 세탁업을 할 수가 오히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처리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일반인들께서는 요거를 영업허가과부터 풀으려고 그러니까 땡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사업계획서에 맞는 하수과, 건축과, 환경과를 미리 들려서 우리 대상 부지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허가과를 가다 보니까 일이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를 직접 처리하시거나 또는 민원이 직접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수 배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네 가지 부서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를 저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 우리가 관수법이라 그러는데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관수법이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업 주체가 꼭 그래도 이 부지를 하겠다라 그러면은 보완을 하라 그럽니다. 절대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왜? 우리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악성 폐수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4가지 부서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우리 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특정 수질 유해 물질만 배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동네 세탁소도 우리랑 똑같은 세제를 쓰고 우리도 똑같은 세제를 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제재 대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대상 부지가 결정되면 일단은 그냥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굳이 뭐 내가 여기다 무슨 세탁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영업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지 이걸 굳이 다 알려서 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폐수 배출에 따른 이제 규제입니다. 저는 앞전에 환경과를 가서 규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죠. 그리고 화수과에 가서도 규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희랑 컨설팅을 진행하다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허가가 나냐 안 나냐만 그거만 물어보신 거죠. 근데 별도의 규제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사실은 좀 더 세심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다 됐을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공무원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세탁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침구류 같은 거, 옷 같은 거 세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세탁을 하면 되고 어떤 세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설명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세탁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또 단서조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의료 세탁을 하면 되고 일반 세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냥 일반 세탁 뭐 무슨 세탁이다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침구류 같은 거 그냥 세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그냥 세탁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신고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거꾸로 절차적으로 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환경과를 가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또 어떤 민원에 대한 그 해결 문제, 또 행정소송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